아름다운 야자수가 들이온 제주도의 한 별장. 이 별장의 주인인 유명한 건축가 강태호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다. 첫째 아들 강준수, 45세, 종합병원 원장은 서울의 대형 병원을, 둘째 아들 강민우, 42세, IT 기업 대표는 첨단기술 연구소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막내딸 강소은, 30세, 프리랜서 사진작가에게는 가족들이 비웃을 만한 유산이 돌아왔다. 바로 제주도의 어느 산골에 있는 오래된 감귤밭이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뭐라도 남기셨네. 썩어가는 귤밭이라도 받은 게 어디야? 라는 오빠들의 조롱 섞인 말에 소은의 마음은 무너졌다. 하지만 소은은 아버지의 죽음 직전 그의 오랜 친구였던 오태식 노인을 통해 들은 한마디를 기억했다. 내 아버지께서 마지막 따지 너를 가장 아끼셨단다. 유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너의 눈으로 찾아야 할 보물이 될 게다. 지금부터 유명한 건축가 강태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유산을 정리하며 생긴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가,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세워진 하얀 벽돌의 별장. 야자수와 소철이 어우러진 정원 사이로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이곳의 주인이었던 유명 건축가 강태호는 이제 더 이상 그 바람을 느낄 수 없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가 그의 58년생을 마감시켰기 때문이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별장 거실에 모여 앉았다. 장례식을 마친 지 사흘째 가족들은 유산 분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변호사가 펼쳐놓은 서류 위로 늦가을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남 강준수님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 지분 60%와 관련 부동산을 상속하십니다. 45세의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미 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지만 이번 상속으로 명실상부한 병원 소유주가 되는 셈이었다. 차남 강민호님께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AI 연구소와 관련 특허권, 그리고 강남 사무용 빌딩을 상속하십니다. 42세의 민호 역시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IT 기업을 운영하는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다. 두 형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아버지의 현명한 판단에 감탄했다. 그리고 막내딸 강소원님께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산간 지역 소재 감귤 농장 3,000평을 상속하십니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다. 30세의 소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호사를 바라봤다.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그녀는 늘 경제적으로 불안정했는데 다른 형제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초라한 유산에 당황했다. 잠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귤밭은 벌써 10년 넘게 방치된 곳이잖아요. 나무들도 다 말라 죽어서 수확도 못 하는데. 맞아요.
거기 가보신 분들 말로는 잡초만 무성하고 창고도 무너져가는 상태라던데. 민호도 거들었다. 아버지께서 실수하신 게 아닐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이 명확합니다. 강소은님께 제주도 감귤 농장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뭐라도 남기셨네. 준수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썩어가는 귤밭이라도 받은 게 어디야. 그냥 팔아버리고 서울로 오라와. 사진일도 서울에서 하는 게 낫잖아. 맞아. 거기서 뭘 하겠어. 민호도 동조했다. 우리가 좋은 바이오 소개해줄게. 깔끔하게 정리하자. 소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제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보다는 우월감이 가득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그랬다. 뛰어난 두 오빠들 사이에서 서운은 항상 부족한 막내였다. 하지만 서운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임종 직전 그의 오랜 친구였던 오태식 할아버지가 건넨 말이 맴돌고 있었다. 소은아, 네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너를 가장 아끼셨단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너의 예술가적 눈으로 찾아야 할 진짜 보물이 될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새롭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정말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형제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서울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소은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래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화산섬의 모습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을 되살렸다.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늘 그 귤밭을 특별하게 여기셨던 것 같았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산간 도로를 달리자 점점 한적해지는 풍경이 펼쳐졌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니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이 시작됐다. 차를 세우고 걸어 올라간 끝에 도착한 곳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황폐했다. 철조망이 녹슬어 끊어진 입구를 지나자 키높이까지 자란 잡초들이 소원을 맞았다. 한때는 탐스러운 감귤이 주렁주렁 열렸을 나무들은 대부분 말라 죽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잡초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정말 이게 전부인가? 소은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사진작가의 습관으로 일단 현장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했다. 망원 렌즈를 통해 귤밭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한쪽 언덕배기에 낡은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창고가 보였다. 창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녹슨 농기구들과 썩어버린 나무 상자들 사이에서 소은은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플라스틱 포장지에 쌓여 있던 것은 아버지의 옛 스케치북이었다. 가족 표지가 낡아 해진 스케치북을 펼치자 아버지의 섬세한 손글씨와 정교한 그림들이 나타났다.
첫 페이지에는 20년 전 날짜와 함께 소은이의 미래를 위하여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소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스케치북에는 귤밭 곳곳의 풍경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다. 각 그림마다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치 보물지도처럼 보였다. 특히 한 페이지에 그려진 지도가 소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귤밭 전체의 조감도였는데 한가운데 지점에 큰 X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푸른 물은 하늘에서 오니 땅의 뿌리에 닿으라. 세 번째 달이 차오를 때 진실이 드러나리라. 소은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고 창고 밖으로 나왔다. 저녁 노을이 귤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때 휴대폰이 울렸다. 준수 오빠였다. 소은아,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올라와. 병원에서 좋은 부동산업자 소개해줬거든. 내일 당장 매매 계약 진행하자. 오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 뭘 정리해. 거기 볼 게 뭐 있다고. 그냥 땅값만 받고 끝내는 거야. 너도 30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허송세월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소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스케치북을 발견한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분명 자신에게 무언가를 남기셨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열쇠가 바로 이 스케치북에 있을 것이다. 소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사진작가로서 훈련된 관찰력과 직감이 있다면 분명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을 것이었다. 형들이 보지 못한 진짜 보물이 이 황폐한 귤밭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틀 동안 귤밭을 샅샅이 뒤지며 사진을 찍던 소은은 스케치북의 단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결국 아버지의 친구였던 오태식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다. 제주시 구도심의 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한옥에서 할아버지는 소은을 반갑게 맞았다. 소은이구나. 많이 컸네. 아버지 닮아서 눈빛이 참 맑아. 83세의 오태식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제주도에서 향토사를 연구해온 학자였고 소은의 아버지와는 40년 넘는 우정을 나누은 사이였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제게 남긴 귤밭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소은이 스케치북을 꺼내 보이자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걸 찾았구나. 태호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였어.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상자 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게 맡긴 거야. 너만이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면서 말이지.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친숙한 글씨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내 딸 소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스케치북을 찾았을 거야. 이제
내가 평생 간직해온 비밀을 너에게 전하려 한다. 할아버지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의 아버지는 30살 때, 그러니까 지금 네 나이 때 그 귤밭을 처음 샀던다. 당시엔 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 왜 그런 산골 땅을 사는지 말이야. 그때 태호는 건축 설계 일로 제주도에 자주 왔는데 우연히 그 귤밭 근처에서 특별한 샘물을 발견했던다. 그 물은 보통 샘물과 달랐어. 푸른빛이 감도는 맑은 물인데 마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상처도 빨리 나았지. 편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샘물에는 제주도 화산암반에서 나오는 특별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었다. 나는 이를 푸른 물이라 이름 지었고 언젠가 이것을 이용한 자연치유 센터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슬픈 뒷면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계속했다. 그런데 태호가 함께 일하던 사업 파트너가 문제였어. 그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몰래 샘물의 존재를 외부에 알렸고 결국 대기업들이 그 땅을 노리기 시작했단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명했지. 재빨리 그 땅 전체를 자기 명의로 사들이고는 개발을 중단해버렸어. 대신 그곳을 감귤 농장으로 꾸며서 샘물의 존재를 숨겼단다. 사업 파트너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분노해서 태호를 배신자라고 욕했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소은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소은아,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 땅의 생명력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네 두 오빠들은 이미 세상에서 성공했으니 이제 너의 차례다. 나는 너의 예술가적 감성과 순수한 마음을 믿는다. 다른 이들은 땅의 경제적 가치만 볼 테지만 너는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생명력을 보리라 확신한다. 그런데 할아버지, 그 샘물이 정말 아직도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태호는 매년 그곳을 확인하러 다녔거든. 샘은 여전히 맑은 물을 내뿜고 있을 거야. 다만 찾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이제 너뿐이라는 게 문제지. 소은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유산은 단순한 버려진 땅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꿈과 철학, 그리고 제주도의 신비로운 자연이 어우러진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제 그 보물을 찾아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때가 온 것이다. 오태식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소은은 새로운 각오로 귤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귤밭 입구에 대형 굴삭기 2대가 서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측량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소은이 다가가 물었다. 아, 토지 소유자시군요. 강준수 원장님께서 의뢰하신 토지 측량 작업 중입니다. 내일부터 정지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소은은 황급히 준수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지금 귤밭에 굴삭기가 와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 소은아, 좋은 소식이야. 병원에서 그 땅을 의료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쓰기로 했어.
시세보다 30% 높게 쳐주겠다고 하더라고. 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계약서에 서명해. 잠깐요, 오빠. 저는 그 땅을 팔 생각이 없어요. 아직 확인해 봐야 할 게 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확인해 볼 게 뭐가 있어. 거기 썩어 빠진 귤나무 말고 뭐가 있다고. 소은아, 네가 언제까지 비현실적인 꿈만 쫓을 거야? 이때 민호도 전화에 끼어들었다. 소은아, 형 말이 맞아. 우리가 변호사랑 상의해봤는데 아버지 유산은 가족 공동재산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고. 네가 훈제 독차지할 수는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에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특히 네가 그 땅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한테도 동의를 구해야 해. 소은은 두 오빠의 협공에 당황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빠들, 저 좀 믿어보세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특별한 의도로 그 땅을 제게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의도? 준수가 비웃었다. 소은아, 현실을 봐. 너 지금까지 사진일로 제대로 본 돈이 얼마나 돼?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용돈도 받아가면서 살았잖아. 그 말이 소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팠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아버지의 편지와 오태식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틀 후 소은은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김영희 변호사는 상속 전문가로 유명했다. 소은이 아버지의 유언장과 편지, 스케치북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유언장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분들이 유산 분할의 이의를 제기한다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특히 토지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토지 개발을 중단시키고 법정에서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것을 각오하셔야 해요. 한편 준수와 민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소은을 압박했다. 준수는 소은이 서울에 올라온 틈을 타서 귤밭 근처 주민들에게 연락해 소은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 동생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걱정이라는 말까지 했다. 민호는 IT 업계 인맥을 동원해 소은의 사진작가 일거리를 방해했다. 우리 노이가 요즘 개인적인 문제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라는 식으로 말이다. 법정에서 첫 번째 조정이 열렸다. 준수는 고급 양복을 입고 나타나 의사로서의 권위를 과시했고, 민호는 성공한 기업가답게 논리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소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편지를 낭독했다. 이곳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땅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꿈과 철학이 깃든 곳이고,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조정은 결렬됐고 본격적인 법정 투쟁이 시작됐다. 가족이지만 이제는 적이 된 세 남매. 소은은 외로웠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생각하며 끝까지 싸울 결심을 굳혔다. 6개월간의 길고 험난한 법정 싸움 끝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아버지의 명확한 유언장과 소은이 제출한 편지, 그리고 오태식 할아버지의 증언을 바탕으로
소은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했다. 판사는 고인의 명백한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상속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법정을 나서는 소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승리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진 것 같았다. 준수와 민호는 끝까지 불만을 드러내며 등을 돌렸다. 소은은 곧바로 제주도로 내려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먼저 스케치북의 단서를 바탕으로 푸른 물을 찾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오태식 할아버지와 함께 귤밭 곳곳을 뒤진 결과 마침내 큰 바위 및 움푹 파인 곳에서 신비로운 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말 푸른빛이 도는군요. 소은이 감탄하며 손으로 떠서 맛본 물은 달콤하면서도 청량했다.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수질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일반 샘물과 비교해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3배 높았고 피부에 좋은 실리카 성분도 풍부했다. 특히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특별한 미네랄이 검출됐다. 소은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업적 개발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치유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대기업의 투자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대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규모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귤밭 일부는 복원해서 유기농 감귤을 재배하고 샘물 주변에는 작은 치유센터를 지었다. 건축 설계는 아버지의 철학을 반영해 제주도의 전통 건축 양식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켰다. 현지 돌과 나무만을 사용했고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했다. 무엇보다 푸른 물이 흐르는 작은 연못을 중심으로 명상과 휴식을 위한 공간들을 배치했다. 치유센터가 문을 연 지 1년 후 입소문을 통해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아토피나 건선 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푸른 물로 목욕을 한 후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의학적 검증을 거쳐 정식으로 치료 효과가 인정받자 전문의들도 환자들에게 이곳을 추천하기 시작했다. 2년째 되던 어느 봄날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다. 준수 오빠였다. 그는 어색하게 서서 말했다. 소은아, 잘 지내고 있구나.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병원에서 아토피 환자 한 명이 여기 다녀온 후 완전히 나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준수는 치유센터를 둘러보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만들었구나. 며칠 후에는 민호도 가족과 함께 찾아왔다. 그의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는데 이곳에서 며칠 지낸 후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소은아, 미안해. 민호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아버지께서 왜 네게 이 땅을 맡기셨는지 이제야 알겠다. 준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미안하다, 소은아. 우리가 눈이 멀어서 돈만 받구나. 아버지의 진짜 뜻을 네가 이뤄냈네. 세 남매는 아베지의 묘수 앞에서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오랜 갈등 끝에 찾은 진정한 화해였다. 소은은 치유센터 한쪽에 아버지를 기리는 강태우 건축 철학관을 열었다.
아버지의 설기 철학과 푸른 물의 발견 과정,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전시가 이어졌다. 많은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이곳을 찾아와 영감을 얻어갔다. 이제 소원의 감귤밭은 단순한 상속재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 그리고 자연의 신비로운 힘이 어우러진 진정한 푸른 물의 유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